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기 며칠 전 한 유튜버가 양모 장씨가 시부모에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5쪽 분량의 편지엔 친딸의 영어 교육과 이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편지를 공개한 이 유튜버를 장씨의 남편이자 양부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양모 장씨 측은 해당 유튜버가 시부모의 집 우편함을 뒤져 문제의 편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두 혐의는 남의 편지를 몰래 가져가서 개봉하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비밀침해죄는 비밀 장치한 타인의 편지 등을 허락 없이 개봉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다른 사람의 편지 등을 몰래 열람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취득한 우편물 등을 공개하거나 내용을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감청, 녹음을 사용했더라도 대화 내용의 공개가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의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유튜버의 행위는 그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사인이고, 이러한 그 우편물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 공적인 지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물론 이제 공분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꼭 그래야만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 편지 내용상으로는 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알려져서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유튜버의 이런 그 도를 넘는 행위들은 좀 걱정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신데요. 네.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여유 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고시 공부를 하다 독서실에서 고3이었던 며느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2년 연애를 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며느리는 두 아이를 키우며 5년간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들의 계속된 고시 생활에 독박 육아로 힘들어했던 며느리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살던 저는 급히 아들 집으로 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아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공부도 접고 직장도 없이 매일 방 안에서 술만 마시며 비관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집 나갔던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손자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자신과 아이들의 상속재산이니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이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힘들게 마련해준 아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고 지금 제가 그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펴서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니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네, 아들이 집 나간 아내 때문에 비관하다가 죽었는데 네, 적반하장으로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섰네요. 아유, 최지원 변호사님 이렇게 센 사연을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아내의 불륜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원인 제공자가 지금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자신도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억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본인이 네. 이제 상속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지금 불륜으로 아이들을 또 버리고 집까지 나가버린 며느리보다는 뭐 손자를 돌봐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상속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높아 보이고 또 어머니가 지금 주신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머니가 상속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며느리가 지금 상속권자가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우선 민법 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이 사연에서 이제 피상속인인 아들분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셨고 불륜으로 집을 나간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서 아직 아들의 배우자인 것은 맞습니다. 네. 따라서 민법 1003조에 따라 며느리는 사망한 아들의 직계 비속인 두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아드님이 유언을 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을 해줬어야 되거나.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불륜행위로 가출을 했다. 그게 어머니 이제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으니 뭐 상속 결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할 여지는 혹시 민법 전문에 없습니까? 우리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1004조 1호에서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네.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네.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해당하는 게 없군요. 그러니까 예. 1호, 2호, 3호, 4호 아무것도 없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법에서 상속인 결격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며느리의 불륜 행위와 가출이 피상속인인 아들의 사망의 원인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민법 1004조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아쉽게도 이 사연자분의 며느리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손자들과 함께 피상속인인 아들의 집을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상속을 손주들하고 며느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또 손주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를 며느리가 하니까 전부 며느리가 받는 거나 똑같은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 며느리가 손자들 부분까지 관리를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조금 손자들 부분을 뭔가 친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사연자분께서는 며느리가 손자의 양육이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법원에 며느리의 불륜과 가출 사실을 주장 입증해서 손자들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 상실이나 네.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니까 손주들을 그동안 보살핀 거는 지금 우리 사연 주신 어머님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며느리의 친권을 제한하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권 상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될까요? 친권 상실은 민법 924조에서 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법 925조에서는 가정법원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고 자녀들을 유기를 했다. 그리고 그동안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요거를 친권 상실의 사유로 해서 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며느리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가출로 자녀 양육에 소홀히 했고 자녀들이 엄마의 양육을 원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친권 상실 가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법원은 친권 상실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친권 상실 사유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 네.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행위,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이나 방탕, 상습적인 도박, 범법 행위의 반복 등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또 이제 생사가 불명할 수도 있고 또 중병이나 정신병에 의한 장기 입원, 복역 등의 경우에 친권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 상실은 참 엄격하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에 이제 사례자분이 자녀 손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입증을 해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All for One의 Someday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